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야기를 30년 정치부 기자의 촉으로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입니다. 1월 4일 토요일입니다. 또 오늘 이번 주말에도 2020년 첫 주말에도 지금 강화문 광장에는 대규모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문재인 정권 규탄하는 그런 구호들이 지금 밖에서 다 들리고 있습니다. 들으시는데 좀 약간 소음처럼 들려서 좀 들으시기 좀 불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뒤로 바로 강화문 광장인데 그 집회 장면을 같이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이 역광 때문에 그렇게 되면 화면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지금 소리만 들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전국은 여전히 시끄럽습니다. 특히 이 조국 여파가 계속 이어지면서 그 전에 조국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석국열차 이야기를 했었죠. 석국열차 대충돌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결과는 뭐 좀 보기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지만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판정성 정도를 한 것 같습니다. 일단 조국 전 장관이 11가지 혐의로 기소가 됐고 또 구속영장까지 청구가 됐고 뭐 기각됐지만은 그리고 또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조차도 재질이 좋지 않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었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조국 전 장관이 물러나고 추미애 여성 정치인, 판사 출신 여성 정치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새로 취임을 했는데 이번에는 또다시 추미애와 윤석열 이 두 사람이 정면 충돌하는 그런 형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지금 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려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수사권, 조국에서 보셨다시피 법무부 장관도 수사할 수 있는 그 수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인사권과 수사권을 놓고 정면 충돌하는 그런 양상으로 또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이죠. 오늘 오전부터 지금 울산시청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관련자들의 주거지, 자택도 압수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이 처음이 아니죠. 검찰은 지난번에도 그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울산시청 사무실 또 자택, 차량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업무수첩 같은 지금 뭐 스모킹건이 되고 있는 송병기의 업무수첩을 그때 확보를 했죠. 자, 이번 압수수색에서 검찰이 뭘 찾고 있을까요? 지금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은 크게 세 갈래입니다. 하나는 대구는 민정비서관실에서 주도적으로 했다는 문무 행정관과 송병기 부시장이 서로 조율을 해서 했다는 하명 수사죠.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한국당 후보로 출마하려던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표적 수사 문제가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민주당 송철호 지금 시장, 송철호 후보의 당내 경쟁자들을 후보 매수를 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그런 의혹이 있죠. 그리고 또 하나가 여당 후보인 송철호를 위해서 선거 공약을 만드는데 청와대가 관여했다. 그런 의혹이 있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중에서 물론 다 청와대의 이야기입니다. 표적 수사, 또 경쟁자 후보 매수, 또 선거 공약, 이게 다 청와대 이야기인데 여기서 유일하게 추미애 대표와 연결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것은 뭐 표적 수사, 그 후보 매수 이 부분도 당내 문제이긴 하지만 추미애 당시 대표, 당시 그 울산시장 선거 당시의 대표였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연결되는 게 아닌데 송철호의 선거 공약에 청와대가 관여한 이 문제는 추미애 장관, 당시 추미애 대표 연관세를 놓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결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죠. 자, 오늘 압수수색을 한 곳, 검찰이 울산시청 압수수색을 한 곳을 보면은 의미가 좀 있습니다. 미래신산업과 관광과 교통기획과 총무과를 압수수색을 했는데 특히 정몽주
울산시 정무특보방을 뒤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선거 공약과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것이, 추미애 대표도 일정 부분 연루된 의혹이 있는 선거 공약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정몽주 이 정무특보가 청와대의 그 민주당 출신 행정관들, 또 이렇게 송병기 당시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던 송병기 부시장과 청와대 인근에 가서 청와대에서 청와대 참모들과 어떤 공약 언론을 한 그런 당사자로 꼽히기 때문에 이 정몽주 울산시 정무특보방을 뒤진 것은 선거 공약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그 뒤에 추미애 당시 대표까지도 수사망에 들 수 있다, 그런 그 판단이 가능한 것이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추미애 대표와 관련해서. 자, 오자해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울산 그러니까 지방선거 앞두고 2017년 10월 11일에 청와대 인근 식당에서 오자해동이 있었습니다. 5인 해동. 이것은 송분기의 업무 수첩에도 나오고 관련자들의 검찰 진술에서도 나오고 언론에서도 보도가 됐습니다. 5명이 청와대 인근 식당에서 모였다는 것인데, 누구냐? 송철호 지금 울산시장, 송병기 지금 울산부시장, 장환석 당시 청와대 균형발전 비서관실 선임 행정관, 장한석은 민주당 당뇨 출신입니다. 그리고 강길부, 무소속 강길부 의원실의 보좌관. 이 강길부 의원실의 보좌관은 사람을 소개시키기 위해서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강길부 의원실 보좌관 외에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에서 온 사람. 정진우, 당시 추미애 당대표 비서실의 부실장 정진우가 있었습니다. 자, 그 자리에서 장한석 당시 청와대 선임 행정관, 균형발전 비서관실의 선임 행정관이면은 어떤 각 지역의 대대적인 정책, 그러니까는 개발 정책, 뭐 지역 민원 사업 이런 것을 관할하는 그런 비서관실이죠. 장한석 선임 행정관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김기현의 공약인 산재 모 병원을 자초를 시키고, 한국당 공약은 자초시키고 공공병원으로 가자, 그렇게 송철호에게 권유를 합니다. 공공병원으로 가자. 그러니까 송철호의 공약은 울산 공공병원으로 하자.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김기현의 공약 산재 모 병원은 예타 심사에서 탈락을 하고, 그 탈락 결과 발표를 지방선거 불과 한 2주 전에 합니다. 그리고 공공병원, 송철호의 공공병원은 예타 면제 사업에 선정이 돼서 지금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청와대의 담당 부서 비서관실의 선임 행정관이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송병기 쪽의 진술입니다. 자, 그러니까 청와대가 정책 수단을 가지고 선거에 개입을 했으면은 국기문란이고 국정농단이죠. 그런데 그 논의하는 5인 해동에 추미애 대표실의 부실장이 참석을 했다. 이 부실장은, 정진우 부실장은 이 모임을, 오자해동 모임을 또 주선한 또 한 사람의 축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정진우 씨가 장한석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민주당 당뇨로 있을 때 같이 당 안에 연구실에서 같이 근무한 인연으로, 또 정진우 씨가 민주당의 울산시당 사무처장을 했는데 그때 또 울산 쪽의 사람들과 알았다. 그 인연으로 이렇게 서로 연결을 시킨 겁니다. 연결을 시켜서 본인의 자리를 주선하고 본인의 자리에 참석을 했죠. 그 자리에서 당 대표 비서실의 부실장이 청와대의 선거 개입, 이것을 같이 논의를 했다면은 상당히 큰 문제고, 더구나 정진우 부실장이 당시 추미애 대표에게 보고를 했다면은 이것은 추미애 대표도 자유롭지 못하죠. 지금 정진우 씨는 그 부산 지역의 언론 인터뷰에서 추미애 당시 대표에게 사전이나 사후나 보고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만약에 보고한 것이 드러나면은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것은 추미애 대표도 그 청와대의 선거 개입을 알고 있으면서도 묵인을 했다든지 방조를 했다든지 혹시라도 또 다른 짓을 했을 수도 있고, 그런 책임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윤석열 검찰이
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겨눌 수 있는 수사권을 발동을 한 것이죠. 오늘 압수수색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제 2일날 추미애 장관이 임명되는 날,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장을 수여한 그날 정진우 수가 검찰의 참고인으로 소환이 됐죠. 이 관련으로 소환이 돼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검찰에서는 수사권을 가지고 법무부 장관까지 겨냥할 수 있는 수사권을 가지고 수사 포위망을, 수사망을 이렇게 좁혀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수사 대상이 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 인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 때 추미애 장관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검찰의 인사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과 협의하는 것이 아니고 법에 의하면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인사 내가 하는 거다 이 말이죠. 검찰총장은 뭐 의견만 이야기하면 되고 나는 거기 뭐 협의할 필요 없이 내가 검찰 인사하는 거다. 이렇게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바로 다음 주에 검찰의 대대적 인사가 단행이 될 예정입니다. 지금 경찰을 통해서 검찰 간부들 150명에 달하는 검찰 간부들의 세평을 다 수집을 했다고 하죠. 그것을 청와대에 보고를 할 거라고 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검찰 인사의 핵심은 추미애 장관이 주도하는 검찰 인사의 핵심은 윤석열 사단 쳐내기가 아닌가 그렇게 예상들이 되고 있죠. 당장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 총장과 연수원 동기입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또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이 이번 검찰 인사에서 다른 곳으로 옮길 것이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동훈 부장은 조국 일가 비리 수사 또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을 총지휘하고 있습니다. 박찬호 공공수사부장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지휘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거기서 그 밑에 검사 조직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나, 공공수사 2부나, 또는 형사부나, 동부지검 형사부나, 이런 검찰 일선의 그 지휘자격인 검사들도 또 인사조치를 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조국 수사가 무력화될 수가 있죠. 그런 상황에서 특히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은 추미애 장관도 연루 정황이 있다고 검찰이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사 라인을 다른 데 보내버리는 그런 인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습니다. 수사권과 인사권의 정면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국 전 장관과 윤석열의 석궁열차 충돌에서는 일단 윤석열이 판정청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강성 정치인 이미지가 있는 추미애 현 장관과 윤석열의 판검사 출신 충돌 결과는 예측하기 어렵고 지금부터 그 대충돌이 시작이 됐습니다. 청구권에 혼선을 했습니다.